자, 이제 모아의 원과 응용에 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아 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쌓였던 고민과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좌표 변환 과정에서 유도된 원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원방정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XY축에 대한 응력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좌표 변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응력 성분은 원상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연계하여 이와 같이 원을 그립니다. 시그마 타우 축에서 정의되는 이 원을 지금부터 모아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아원상의 하나의 점은 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축이 실제의 평면에서 이룬 각도가 세타이면 모아원상에서는 이 세타만큼의 각도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모아원상의 이 점, 즉 법선 응력이 시그마 x이고 전단 응력이 타우 xy일 때 x축을 대표하는 모아원상의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x로 표시됐죠. 그런데 y축이 x축에 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원상에서는 y축에 상하는 점은 180도 차이가 나는 이 점, 즉 x축과 180도 차이가 나는 이 점, 즉 그 x점과는 완전히 반대인 지점에 y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모아원의 원점은 소문자 C로 표현되는 시그마 축의 좌표이며 평면 내 법선 응력의 평균값입니다. 즉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를 이루어나는 거죠. x점과 y점을 연결하면은 반드시 C, 제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을 직교환하는 원이 바로 모아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아원으로부터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아원에서 이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각도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 보입니다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배운 모든 관계식들을 모아원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용 문제가 기하학적 문제로 바뀐 셈입니다. C 플러스 R이 최대 중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이죠. 이 점에는 우리가 1의 기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수가 아닙니다. 기호입니다. 최대 중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1축은 주응력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축과 주응력축이 이룬 각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1축은 다시 말합니다. 1축은 최대 주응력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응력축이긴 한데 최대 주응력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축과 최대 주응력축이 이루는 각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2세타 P는 이것분의 이것이죠. 즉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2 타우 XY가 됩니다. 최소 주응력은 C 마이너스 R입니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최소 주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축을 대표합니다. 기호 2를 사용해서 표시하죠. 1점과 함께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아원을 그릴 때 원칙이 있습니다. 평면 내 평균 응력을 고려해서 즉 C점의 위치를 감안해서 시그마 축과 타우 축이 이루는 정의 영역, 그러니까 모아원이 찬 영역이 가급적 정사각형이 되도록 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C, 0이 정의 영역의 중심부에 위치시킵니다. 먼저 X축과
y축에 상하는 점을 찍고 이 두 점에 있는 선분을 직경으로 하는 원을 작도합니다. 그리고 이 원과 시그마축이 만나는 점에 크기 순수대로 1과 2의 기호를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1, 왼쪽은 2를 표시합니다. 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과 x점을 연결하는 중심, 원점보다는 중심, 모아의 중심과 x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시그마축과 이루는 각도를 이 세타 p를 기하고 방향을 x축에서 1축으로 향하도록 작도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아원의 중심과 x점을 연결한 선분과 시그마축이 이루는 각도에 이 세타 p를 기입하고 방향을 x축에서 1축을 향하도록 작도를 합니다. 하사표 하나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아원이 작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기하학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x축과 세타 각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x'을 작도하고자 할 경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타 축으로부터 동일한 방향으로 이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x축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제 작도된 모아원으로부터 관계식을 역으로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이 세타 p는 이것의 절반분의 이것.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세타 p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r은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에서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변환 관계식을 유도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공식을 유도할 때는 항상 플러스가 기준이 되도록 각도나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그림은 그런 기준을 따라서 맞는 것입니다. 우선 각도 세타가 플러스입니다. 전달 능력 타우 xy,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관련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시그마 x 프라임 y 프라임은 c 더하기 e 그리입니다. 즉 코사인 r 코사인 2세타 p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의 값법 정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도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도 과정의 예와 응용은 역학을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비교적 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응용에 대한 모원 그리기 예제입니다. 이것은 단축 가중에서 응용 상태를 나타냅니다. x축은 시그마 x인 점에서 결정이 되고 y축은 타우 축상에 존재합니다. 시그마 y가 0이기 때문이죠. 전달 능력이 0이므로 x축과 y축 모두 시그마 축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시그마 y가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응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x축은 타우 축상에 와야 하고 y축은 시그마 이퀄 시그마 제로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단 응력 0이기 때문에 두 축을 표시하는 x와 y는 모두 또 시그마 축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타우 축의 위치입니다. 가급적 전체 그림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었죠.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X점은 오른쪽에 Y점은 정반대측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전달력이 없으니 두 축을 정의하는 점은 시그마 축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 점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 공부해 놓고 이런 간단한 문제 고민한다면 이론의 행간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틀려도 자기만 용서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한 번 틀린 것은 다시는 틀리지 않는다는 정신, 실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천의 수단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라고 했죠. 이것은 순수 전담 문제입니다. 법성 능력이 없으니 X와 Y점은 모두 타우 축상에 와야 합니다. 타우 XY가 양의 값으로 타우 제로이기 때문에 X점이 시그마 축 아래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원의 중심은 시그마 축에 있다는 사실 맹심하기 바랍니다. 가끔 모아 원의 중심이 시그마 축을 벗어나는 경우를 봅니다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모아원 그리기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반드시 1대1 스케일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스케일이 지켜지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거의 95% 정도까지 눈대중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시그마 X가 1500이고 시그마 Y가 마이너스 5500이므로 이 거리가 이것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우 XY가 마이너스 4000이므로 X점은 시그마 축 위에 존재해야 하고, 물론 5500에 상하는 길이를 감안하면은 이렇게 X와 Y점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타피는 이렇게 방향을 고려하여 나타냅니다. 물론 실제의 평면에서는 X축과 최대 중력 축은 이러한 관계에 있겠죠. 방향은 유지하되 각도의 각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실제 공간상에서는. 실제의 평면에서 X축과 X'축이 이 정도 차이 난다면 모아원에서는 그 2배인 이 정도 각도 차이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좌표축 표시, 시그마 타우, 하살표, 1축, 2축, 표기 확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전형적인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응력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시그마 X와 Y가 각각 80과 20이기 때문에 X와 Y는 이 선상에 와야 합니다. 타우 XY가 60이므로 X점은 시그마 축 하단에 오게 됩니다. 크기가 1대1 척도를 만족하도록 해서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R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모아원의 반경. 따라서 주응력은 바로 이렇게 계산되죠. C 플러스 R, C 마이너스 R. 세타 P는 악사인 이 길분의 이 길이를 2로 나눈 값입니다.
꼭 그 아코탄젠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X축과 -40도 기울어진 축에 대한 응력수분을 구해봅시다. 모아원에서는 80도 시계 방향으로 X축을 회전시켜 A축을 결정하고 그 반대편에 B축을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좌표 변환된 응력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하학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각자 편한 대로. 물론 이 각도는 180도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2 세타피가 됩니다. 결과를 표시할 때 이와 같이 평면 응력 요소에다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예제도 앞에서 푼 문제와 동일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모아원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보는 것이 답입니다. 가령 이것이 정확하게 작동되었다면 이 각도가 한 25도 정도로 보이네요. 그죠? 그럼 90도 빼기 12.5 정도를 하면은 75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의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는 점도 있지만 역학을 체득하면서 공부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한번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아원 응용 문제입니다. 주응력을 하나 알고 있고 시그마 x를 모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최소 주응력이 -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원의 최왼쪽 점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y점이 21, -56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으로부터 원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이제 이 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원칙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은 -7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길이 제곱과 56의 제곱을 더하면 R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식이 유도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R이 구해지고 이 식으로부터 C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sin X는 C 플러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56의 제곱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족보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좀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수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못 풀고 복잡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치다 보면은 그 원리를 묻는 그런 간단한 문제,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또 그런 그 시험에서 좀 시험 잘 치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되게 또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것은 바로 이 행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데 너무 답을 쉽게 공식 어떤 암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가를 해버리면 되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고 좀 인상이 깊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모아원 응용 관련된 것이고 순수 굽힘이 작용하는 보가 그림과 같이 용접되어 있다고 합시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냥 직사각형에다가 줄이 하나 뜯어져 있고요. 근데 양단에 그 모멘트가 하나 가해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순수 굽힘
그 보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구피용량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건 다 0입니다. 시그마 x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의 최대값을 굳이 구하자 그러면 이 IZZ분의 MBY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제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 대한 모아원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그마 제로보다 그냥 시그마 x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전단력이 0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은 즉 그 x축과 y축을 나타내는 점은 시그마 축 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전단 능력이 0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그마 y가 0이기 때문에 그죠? y점은 원점에 있죠. 용접면의 그 외항 법선 벡터와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시그마 x 사인 2세타 나누기 2가 되고 시그마 x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자, 최적의 상태가 되려면 굽힘 응력과 전단 응력이 동시에 허용 응력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최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게 최적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면요, 나무는 나름대로 그 최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무가 제한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니까 큰 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그죠? 밑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밑이 허약해요. 위는 튼튼해요. 그래서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위에서 나는 살아남았어, 튼튼해.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건 최적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최적이라는 것은 나무가 부러졌을 때 그게 밑둥지에서 부러질 수도 있고 중간부에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나무의 형상이 있잖아요. 최적화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최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쓰게 될 텐데 구조 설계에서는 그렇게 개념을 잡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최적의 각도일 때 이 수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사인 제곱 2세타 대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를 대입하고 그렇게 되면 코사인 2세타에 대한 2차 방식이 됩니다만 그것으로부터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만족하는 세타는 2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식에서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구한 답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분의 파이를 이 식, 즉 제곱하기 이전의 식에 넣어보면은 0분의 0이 되어서 부정이 됩니다. 자, 부정은 답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맥을 보면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